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프트플로우 소범석입니다. 오늘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마트 공장 사이버 공격 사례 및 예방 방안을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공장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 사례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인터넷과 클라우드 시스템이 접목이 되고 있고, 특히 협력사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공급망 침투 공격이 계속해서 공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보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안 위협과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그리고 보안 점검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소프트플로우 김관식 팀장님도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플로우의 김관식입니다. 저는 산업재해 시스템 보안과 공급망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소형 스마트 공장의 보안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실제 보안 사고 사례와 보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 요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안 점검 서비스 안내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본 세미나의 설문응답을 통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그 스마트 공장 사이버 공격 사례 및 예방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으로 스마트 공장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표적이 되다를 주제로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나의 스마트 공장이 본사, 지점, 협력사, 그리고 이제 외부 데이터 센터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구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장이 스마트해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전에는 이제 공장이 물리적으로 고립된 안전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나 외부 유지보수 업체가 공장 내부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구조도 아주 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혁신 데이터 센터나 유통 파트너, 그리고 고객사 포탈을 이제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하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유연하게 생산을 조정하고 공급망 전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려면 이런 열린 구조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연결 하나하나가 공격자 입장에서는 침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MES 서버에 협력사가 원격으로 접속하거나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외부 노트북이 내부망에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즉 지금의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이제 폐쇄망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많은 네트워크와 수많은 장치들, 그리고 수많은 외부 사용자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건데요. 다시 말해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접근 가능한 공격 경로가 더 많아진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해킹 사례를 보면은 복잡한 기술 취약점을 악용하는 이 공격도 많지만 이런 연결 경로의 허점을 이용하는 침투도 많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나 이제 원격 접속 한 번, 그리고 이제 외부 계정 하나가 이제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 공장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해커들은 어떤 유형의 공격을 시도하고 있을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이제 폐쇄망 구조가 아니죠. 수많은 시스템과 외부와 연결된 이제 오픈형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이 공격자에게는 이제 기회가 되는 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스마트 공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격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랜섬웨어인데요. 이제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이제 원격 접속 취약점, 그리고 이제 VPN 자격증명 탈취와 같은 일상적인 IT 통신 경로를 통해서 이제 침투한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ERP나 MES 서버를 이제 암호화해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OT 설비까지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은 생산이 중단되면 바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몸과 협상이 유리한 대상으로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어망 침투 및 OT 설비의 변조입니다. 예를 들면 PLC 설정을 변경하거나 HMI의 조작을 통해서 실제 현장의 설비를 멈추거나 이상 동작을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뭐 불량률이 상승하기도 하고요, 품질이 저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매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이스라엘 수자원 시설을 이런 방법으로 공격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계정 탈취와 이제 권한 오남용인데요. 뭐 예를 들면 퇴사자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공용 계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권한이 탈취되어 버리면 이제 내부망에 접근하기가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정상 사용자인지 분간이 어려워지고 이상 동작에 대한 탐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이 장기간 동안 내부망에 머무르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의 현실은 이제 보안 관점에서 조금 더 취약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 중소 제조기업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없이 전산이나 설비 담당자가 혼자 스마트 공장에 대한 보안과 운영을 같이 하거나 오래된 운영 체제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용 계정으로 공장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격자가 어렵지 않게 이제 공장에 침투할 수 있고, 이제 피해는 바로 이제 공장 마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스마트 공장에서 보안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급망 공격인데요. 최근 공격자들은 대기업을 직접 노리는 대신에 이제 대기업의 협력사나 중소형 공급사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로 진입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마트 공장은 이미 어떤 보안 공격의 표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감염을 통한 이제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격 중에서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이제 랜섬웨어 감염인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이 랜섬웨어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침에 출근한 직원들이 ERP에 로그인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랜섬웨어 공격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MES 서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Your files have been encrypted라는 뭐 어떤 이상한 메시지가 이제 떠 있고, 이제 생산 지시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미 랜섬웨어가 감염된 상태에서 이제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라인을 동작시키는 이제 PLC나 HMI와 같은 이제 장치들의 프로젝트 파일이나 안에서 실제 실행하고 있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들을 백업해 놓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그 랜섬웨어 감염은 말씀드리자면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이메일로 수신된 이제 견적서, 이 견적서가 이제 견적서로 위장된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이제 첨부 파일 안에 있던 악성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어 버리죠. 이때 관리자 PC가 만약에 VPN을 통해서 이제 공장 내부망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해커는 아주 쉽게 내부 ERP 서버를 거쳐서 MES 서버까지 이제 악성 코드를 확산시키면서 생산 라인을 서서히 마비시킬 수 있게 되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소 제조기업에서 이런 보안 공격을 막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중소 제조기업에서는 보통 보안 담당자가 한 명이거나 혹은 없는 경우도 많고요. VPN을 연결할 때 이제 멀티팩터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도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요즘에는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백업이 되어 있더라도 생산 라인의 장비까지 이제 백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문제로 인해서
랜섬웨어 예방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도입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공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악성 이메일 모의 훈련이라는 것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 훈련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의 랜섬웨어 공격을 미리미리 이제 예방하는 훈련을 해보면서 랜섬웨어 공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 공장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공격 유형과 시나리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은 이제 보안 기술의 적용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제 보안 관리 체계 자체가 부실한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이제 현재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지만 이 보안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IoT나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연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들이 이제 집적되어 있는 굉장히 이제 고도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실제 사고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기술이 아니라 보안 관리나 이제 환경적인 허점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 공장은 최신 기술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지만 보안 기술은 여전히 이제 2000년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에서 이런 문제는 더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공장에서는 이제 보안 전담 인력이 없는 것이 다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어망은 이 설비의 이제 운영 위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안 점검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 설비는 최신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운영 체제나 그리고 공장을 관리하는 운영 체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계정들에 대한 관리는 이제 미흡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 안에 있는 이제 OT 장치나 어떤 시스템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보호 조치가 이제 거의 없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추가로 조직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공장은 요즘 이제 IT와 OT가 이제 결합된 이제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IT와 OT의 관리 주체를 보면 서로 다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담당자는 업무망과 인터넷을 관리하고 OT 담당자는 설비 안전과 이제 가동률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보안은 누가 책임질지 모르는 애매한 영역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어려움은 바로 자동화 설비의 이 가용성입니다. 이 양산 중인 설비는 이제 멈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해서 설비를 멈출 수가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도 이제 보안 업데이트와 보안 점검이 계속 이제 미뤄지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보안 위협 트렌드와 침투 방식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 공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보안 한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2, 3년간 그 사이버 공격 트렌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해커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이제 먼저 스마트 공장은 고가의 설비가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환경이죠. 이런 시스템은 한 번 공격이 성공이 되면은 곧바로 생산이 멈추고 그 피해가 즉시 이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작은 노력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고 기업의 협상이 응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생산이 멈추면 뭐 납기 지연이라든지 품질 출하 실패와 같은 여러 문제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 협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해커들은 스마트 공장을 공격 대비 이제 보상이 높은 대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이런 이제 공격을 더 집중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공격들이 무작위로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보안 담당자와 설비 운영 주체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문제도 있지만 이제 OT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제 이를 이제 관리하는 OT 전문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제 내부에서 보안 공격이 이제 잘 탐지되지 않고 제어망에 비교적 쉽게 이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 3년간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은 이제 협력사 시스템을 경유한 공급망 해킹 사례가 꾸준히 이제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외부에 연결된 경로를 통해서 공격을 당했다는 이제 구조가 이제 아주 흔한 이제 공격 방식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협력사 시스템을 경유한 공급망 해킹은 오늘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이 어떤 구조에서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고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기술은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이 관리 체계는 이제 과거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이제 보안이 약하다, 부족하다라는 이제 문제로만 보면 해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직의 경영 전략과 의사결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보안 전담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 걸 단순히 이제 비용으로만 보면 해킹을 당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이제 약간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고를 겪은 이제 기업을 보면 해킹 공격에 대한 무서움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 리스크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 공장의 최신 기술 이제 접목이 곧 보안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보안 점검이든 조직 정비든 이제는 보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 서비스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이제 김관식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관식 팀장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넷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넷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공장 한 곳을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취약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게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서비스는 뭐 취약점을 직접 진단을 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의 이제 뭐 주요 설비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취약점들을 이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안 자문과 그다음에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안 인식을 제고를 하고 현장의 보안 문화를 내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여러 이제 IT 환경에서도 이런 보안 컨설팅과 같은 활동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와 다르게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서버나 아니면 PC, 네트워크 스위치와 같은 일반적인 IT 장비뿐만이 아니라 뭐 PLC와 HMI 아니면 스카다와 같은 이 OT 자산에 특화되어 있는 설비와 아니면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대상은 주로 이제 PLC와 HMI와 같은 이제 공장 내 핵심 자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MES 서버 등과 같은 이제 네트워크 전반을 점검하는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보안 리빙넷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취약점 점검하는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MES나 PLC, HMI 등과 같은 이제 스마트 공장 설비하고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관리 물리 기술적 취약점을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안 자문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한 전체적인 결과를 분석을 해서 개선 가이드와
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재정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세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교육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탐지된 취약점이 있으면 그런 취약점들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을 해서 공장에 대한 보안 동향이라든지 사례를 공유를 하고, 스마트 공장에 특화된 보안 모델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은 뭐 랜섬웨어 대응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뭐 추가적인 지원 사업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넷 서비스는 우선 점검 방법은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뭐 실제 점검 방법은 이제 뭐 장비하고 시스템 기술을 이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안 테스트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뭐 스위치라든지 MES 서버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들이 있는지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요. 뭐 이 도구를 뭐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 8가지의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도구를 모두 다 활용하는 건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도구 선정이나 활용 범위는 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을 것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검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문서 검토나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뭐 사내에 정책 문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요. 혹은 뭐 담당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담당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인터뷰를 통해서 OT 자산의 목록 등이 정리가 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검토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을 검사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점검 방법을 통해서 현장에 이제 취약점을 점검을 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를 하는 게 이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넷 서비스의 주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스마트 공장 보안 리빙넷 서비스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한번 나눠보면은 우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사전 조사 단계가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현장의 보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점검 일정을 협의를 한다든지 장소를 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전 협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점검 범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 스마트 공장 이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뭐 서버와 같은 뭐 일반 IT 자산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주요하게 점검하는 대상은 MES, PLC, HMI 등과 같이 스마트 공장을 이루는 핵심 설비하고 네트워크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조사 단계를 통해서 진단 전에 점검 계획 등이라든지 대상을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사전 조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초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할 때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점검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상이 확정이 되면은 그 실제 보안 점검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나 물리적인 항목들, 뭐 예를 들어서 출입 통제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는 것부터 해서 MES나 생산 PC, PLC와 같은 뭐 공장의 전반적인 영역을 이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도구 앞에 말씀드렸던 8가지의 보안 도구를 이제 활용을 해서 취약점 스캐닝을 정량적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 점검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기록하고 분석해서 중요한 이슈는 실시간으로 공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까지 진행이 되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보안 자문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점검 결과를 종합을 해서 위험도별로 취약점을 도출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보안 정책이라든지 뭐 가이드 문서를
필요하면은 요청하시면 이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현장 담당자의 뭐 Q&A와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1년의 활동을 이제 하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뭐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공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안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데이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이번 지금 이제 찾아가는 보안 리빙랩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전반적인 점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운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일 수 있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 구조나 아니면 이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존에 앞서 뭐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기존의 공장들은 요 밑에 보이는 OT라는 영역하고 위에 보이는 IT라는 영역이 사실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IT에서 엑셀로 어떠한 생산 정보들을 생산 필요량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공장에다가 전달하면 공장은 그 엑셀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함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IT 영역과 아래에 있는 OT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부와의 접점이 IT 시스템을 통해서 OT로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 뭐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공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점검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이 어떻게 하면 보안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지금 이 찾아가는 보안 리빙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영역도 존재하고 OT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점검하기 위해서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 물리라고 해서 총 6가지 영역을 나눠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OT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 스위치나 라우터와 같은 이 OT를 이루는 어떤 인프라 성격을 가진 자산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5가지 영역을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T 운영 장치라고 하는 것은 HMI나 스카다와 같은 어떤 제어 설비와 부분들을 이제 운영하는 장치들을 점검하기 위한 한 7가지 영역들을 이제 저희가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OT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것을 뭐 PLC라든지 아니면 RTU와 같은 HMI나 스카다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장치를 점검하는 부분을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점검은 총 이제 체크리스트와 같이 저희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제공해 주신 문서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yes or no와 같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점검에 사용되는 기술을 오른쪽에 좀 배치를 했는데요. 요것도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뭐 보안 취약점을 분석을 하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어 프로토콜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이 찾아가는 보안 리빙랩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이제 점검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가 총 4가지로 크게 나눠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리 물리 취약점에 대한 체크리스트고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조직 차원의 보안 정책 혹은 절차가 제대로 수립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뭐 없는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있는 공장들 경우에는 이런 이제 보안 정책들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CCTV와 같은 이제 CCTV와 같은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직접 이제 저희가 환경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문자나 아니면 외부 입력, 외부 인력을 관리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게 첫 번째 관리 물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OT 인프라 장비에 대한 점검인데요. 그래서 뭐 ERP라든지 MES라든지 이 스마트 공장을 구성하는 핵심 시스템에 배치된 뭐 서버와 네트워크, 뭐 스위치, 라우터 등 방화벽 등의 설정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서비스나 포트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뭐 기본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펌웨어 버전에 대한 패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운영 장치라고 해서 HMI나 스카다 서버와 같은 운영 장치를 점검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버전이 현재 몇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뭐 불필요한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정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션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설정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로그나 감사 추적과 같은 부분들의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을 저희가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T 제어 장치 부분에서는 PLC나 RTO 등과 같이 실제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제어를 하는 장치를 점검을 하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PLC에 배포되어 있는 펌웨어라든지 아니면 기본 비밀번호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혹은 암호화를 미적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격 접근에 대한 설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제어 로직의 백업, 복구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IT 시스템에서의 보안 컨설팅하고의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은 관리 물리 취약점은 매우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T 인프라부터 해서 OT 제어 장치 취약점 부분까지는 이 스마트 공장에 특화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공장이 스마트 공장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체크리스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뒤에는 이 보안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점검 도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어떤 도구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안 리빙랩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검 도구는 총 8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퍼징 테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퍼징 테스트라고 하는 기술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내기에 많이 활용하는 점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취약점이 알려지면 그 취약점을 외부에 공개를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사용하는 PLC 모델명이나 아니면 PLC 제조사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그 모델명에 알려진 취약점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이 퍼징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알려지지 않은 기존에 탐지하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우리 공장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퍼징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저희가 환경 조사를 할 때 이러한 필요 여부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패스워드 크래킹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무선 네트워크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인데요. 스마트 공장을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해서 보니까 스마트 공장이 도입이 되면서 키오스크가 같이 도입이 되고, 근데 키오스크가 도입이 되면서 유선 설비를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무선 네트워크로 이제 키오스크와 IT 시스템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으니 무선 와이파이를 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디폴트로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밀번호가 굉장히 쉽게 유추하기 쉬운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워드 크래킹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무선 랜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망분리 점검 기술이라고 해서 뭐 OT망하고 IT망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분리가 잘 되어 있는지, 분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 어떤 이상 징후는 없는지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게 망분리 점검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 보통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하면 외주 용역을 줘서 MES 서버 같은 부분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요청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을 해서 아예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운영을 하고 MES를 개발을 직접을 하는 스마트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코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정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 내에 어떠한 취약점이 없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징후 탐지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뭐 OT 프로토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비정상 패킷 행위를 식별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 돌아다니는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OT 자산을 뭐 식별하기도 하고 그 안에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이제 도구를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에 같이 물린 스캐너가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캐너가 탐지한 알려진 취약점들, 그리고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적인 내용 중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OT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PLC에다가 어떠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부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액티브 방식보다는 패시브 방식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을 해서 그 속에서 취약점을 탐지를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아주 간단하게 가벼운 쿼리로 액티브한 방식으로는 저희가 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들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에 물려서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스캔을 액티브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복사를 해서 그 속에서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다 저희는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한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찾아가는 서비스는 우선 원데이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방문을 해서 하루를 이제 같이 점검을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오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는 점검 환경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고, 그다음 어떠한 자산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려하거나 혹은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지 우선 요구 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주요 설비에 대해서 취약점을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취약점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된 결과를 교육 형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 하루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찾아가는 보안 리빙랩 서비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우선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하루로 이제 보안 점검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이제 총 9가지로 좀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보안 정책을 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공장에서 운영하는 제어 설비에 대한 보안 설정을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을 수행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Q&A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과 관련해서 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많이 받았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인데요.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은 저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스마트 공장의 생산 설비를 멈추지 않고 공장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안 점검이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물리 기술적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점검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도 하고요. 보안 취약점을 이제 식별해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은 보안 점검은 이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하나요? 라는 것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관식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선 뭐 앞선 세션 두 번째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보안 점검 항목은 일반적인 보안 진단과는 다르게 스마트 공장 이제 환경에 특화된 항목들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PLC나 HMI와 같은 이제 제어 설비에 대한 보안 설정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뭐 설정에 대한 변경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PLC 자체에 뭐 보안 기능이 뭐 적용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제어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는지, 뭐 불필요하게 열려 있는 포트나 서비스는 없는지 등 뭐 외부에서 침입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이제 함께 점검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항목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공장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이제 가시화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사내에 보안 담당자가 이제 없는데도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보면 먼저 보안 담당자가 없더라도 보안 점검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에 참여하시는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 전담 보안 인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만약에 보안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복잡한 보안과 관련된 기술 지식 없이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설비 구성이나 네트워크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제 브리핑 드리는 형태로 이제 보안 점검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보안 점검을 이제 받고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이제 관식 팀장님이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준비해야 할 거는 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점검은 기술 문서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장의 기본 정보하고 이제 구조만 공유해 주시면 이제 충분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제 뭐 설비와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기본 구성 정보 뭐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다면 좋지만 뭐 없더라도 어떤 장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만 해주셔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외부의 원격 접속을 통해서 뭔가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속하고 있는지도 뭐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신청 자격과 절차와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이제 다섯 번째 질문으로 누구나 이제 보안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가요?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중소중견 뭐 제조 기업이라면 뭐 대기업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일부라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제조 기업이나 혹은 이제 최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내부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곳들, 그리고 이제 보안 점검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회사 규모나 공장 규모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안 점검을 받는 기업 대부분이 이제 50명 이하의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설비가 복잡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구조나 공장 운영에 대한 충분한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나 복잡하지 않아도 구조나 공장 운영에 대한 충분한 개선점이 도출이 됩니다. 다만 그 신청 기업이 좀 많을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나 뭐 시급성 등을 따라서 이제 점검 대상 공장이 선별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이제 보안 점검을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보안 점검 신청은 이제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은 보안 점검을 신청하면 그럼 언제쯤 점검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보안 점검에 이제 소요되는 이제 시간, 그러니까 기간 얼마나 되나요?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식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신청 후에는 뭐 저희가 1에서 2주 이내에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기업의 일정과 상황을 고려해서 현장 방문 일정을 이제 조율하게 되는데요. 뭐 실제 점검은 이제 뭐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루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공장에 이제 생산 중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장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분석 항목이 많더라도 하루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결과는 당일 바로 이제 결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 리포트는 보통 이제 하루에 1에서 2주 내에 이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상세한 점검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점검 대상이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찾아가는 보안 리믹넷 서비스에서 이제 컨설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더 많은 점검 항목들을 활용을 해서 보안 진단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개선 가이드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용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제 이 보안 점검이 이제 유료인지, 그리고 이제 보안 컨설팅처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보안 점검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이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보안 점검에서부터 이제 보고서까지 이제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 기업의 어떤 뭐 추가적인 계약이나 뭐 판매 제한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안심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보안 점검을 받으면 이제 우리 회사의 보안 문제점이 이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인데요. 이건 한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 부분을 이제 걱정하시는 기업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나 이제 정보는 외부에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는 오직 해당 기업 내부에만 제공되는 리포트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제 보고될 때에도 뭐 L사, B사와 같이 익명화된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뭐 보안 취약 점검 결과에 이제 뭐 취약점이나 이제 보안 위협이 탐지되어도 뭐 그렇게 이제 뭐 개선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안 취약점이나 이제 보안 위험이 발견되어도 반드시 이제 개선이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그 사후 지원 관련된 이제 질문인데요. 이제 보안 점검 이후에도 이제 후속 지원이나 그 사후 컨설팅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보면은 이제 보안 점검이 끝난 뒤에도 이제 희망하시는 기업에 한해서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뭐 보안 점검과 같은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보안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런 참여를 이제 안내해 드린다든지, 혹은 이제 다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제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을 진행한 회사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화 컨설팅을 좀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이 심화 컨설팅을 진행해서 실제 이제 검출된 취약점이나 어떤 보안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을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보안 컨설팅은 이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기업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먼저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 이후에 컨설팅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사례와 관련된 질문들을 주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번째로 준비한 질문은 이제 실제 보안 점검을 하면서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회사들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인데요. 이건 한번 저희 관식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사례는요. 우선 협력사하고 이제 본사 이렇게 있다, 혹은 계열사 본사 이렇게 있다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선 계열사 D사에서 유입된 피싱 메일이 이제 발단이었는데요. D사의 사용자 PC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고 VPN 터널을 통해서 본사인 C사의 네트워크로 악성 페이로드가 유포가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해 규모는 감염된 자산만 해도 이제 업무용 PC와 백업 서버, 그리고 MES ERP, 작업 지시 서버 등과 같이 한 10대 이상이 이제 암호화가 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생산 라인이나 업무 시스템 전반이 마비가 되어 이제 피해가 발생한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우선 생산관리 담당자가 생산 라인이 멈췄다라는 이제 연락으로 처음 감지가 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사용자 PC라든지 아니면 본사 내부의 이제 서버 DB까지 암호화가 된 것으로 조사를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업체 같은 C사와 같은 업체는 우선 즉각적으로는 감염된 PC 전원을 차단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이제 해제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조치는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PN 터널을 일시 중단해서 이제 추가적인 확산은 차단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제 복구하고 재구축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선 대응은 완료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협력사 한 곳의 보안 취약점이 그룹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사에 대한 이제 보안 관리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1번째 질문인데요. 보안 점검 중에 이제 해킹이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발견한 사례도 있나요? 그러니까 해킹 공격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런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해킹 사례를 이제 탐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공장 내부에 이제 스위치에 들어가서 우선 네트워크 트래픽을 미러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방식으로 이제 트래픽을 복제하고 이제 수집을 했고요. 수집한 패킷을 분석을 해서 OT 자산, 예를 들어 MES 서버라든지 PLC라든지 HMI와 같은 이제 자산을 식별을 하고 그 자산 간에 통신하는 세션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멕시코 소재의 IP 주소가 RDP로 공장 자산과 통신하는 트래픽을 이제 식별을 했어요. RD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많이 쓰는 이제 원격 데스크톱 접속에 이제 특화된 이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이제 저희가 좀 의심을 했었고요. 우선 이 결과를 이제 그 회사 공장에 이제 보안 담당자에게 보고를 했고, 우선 운영팀과 논의를 해봤더니 멕시코와는 업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거는 이제 비인가 원격 접속 시도라는 것으로 우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 공장은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였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IP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원격 접속을 시도했다는 게 밝혀진 거고요. 이는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 혹은 이제 공장 자동화 현장까지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실제 이제 공격을
공작을 이제 탐지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놀라기도 했었고요.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이제 보안은 갖춰야 한다라고 이제 느끼는 최소한의 보안 장비나 환경 기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준비했는데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에는 이제 100%라는 게 없고 최소한의 조치를 했더라도 공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안 점검을 하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면 좋겠다라는 이제 뭐 생각하는 보안 환경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이제 환경을 먼저 갖추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이 내용을 이제 조금 함축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책을 운영하면서 교육과 이제 악성메일 이제 모의 훈련과 같은 훈련을 시행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것,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 슬라이드로 좀 준비한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그 협력사 MES를 통해서 본사를 이제 공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공격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걸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 이제 논리적인 단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DMZ 영역에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 징후 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사에 대한 보안 인증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MS의 API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제 명시적인 좀 활용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보안 점검 참여 기업 모집 안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안 점검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웹이나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보안 점검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보고 계신 이메일인 이제 info 이제 info@softflow.io로 이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관식팀장님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예.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공장이 도입이 되면서 폐쇄망으로 운영되던 이제 공장이 외부와의 접점이 이제 생겼어요. 스마트 공장이라는 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이 또 이제 생겨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장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이제 MS를 도입하시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MS 자체, 그러니까 MS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취약점, 그리고 MS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이제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가서 현장에서 진단을 해보면 오픈소스의 경우에 5년 이상 된 오픈소스가 사용이 된다라든지 취약점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MS를 도입하실 때 MS 개발사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스마트 공장 사이버 공격 사례 및 예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여러 가지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세미나 주제로 반영한다든지 해서 또 한번 이제 세미나를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그러면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